제일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깨어난 봄. 창가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이 유난히 보드랍고 투명한 날입니다.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선 어느덧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내뿜는 보슬보슬한 흙내음이 묻어납니다. 우리네 인생도 참 이 계절과 닮아있지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 닥칠 때는 이 겨울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몸을 잔뜩 웅크리게 되지만 어느샌가 소리도 없이 찾아든 따스한 볕 한 줌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기운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68살 영숙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객지로 보내고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그녀입니다. 텅 빈 거실을 청소하던 영숙 씨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 해묵은 짐들이 쌓여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곳엔 주인도 없이 수십 년간 제자리를 지켜온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 상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변해버린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봉투들과 아이들의 돌사진, 그리고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식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로 1976년 보리밭 언덕에서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영숙 씨는 가슴 한복판이 아릿해지며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손자 민호가 할머니의 부름에 달려와 낡은 카세트 데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철컥하는 기계음과 함께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소음을 뚫고 흘러나온 것은 맑디 맑은 두 소녀의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영숙 씨 자신의 풋풋했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심리기를 매일 같이 걸어 등교하며 꿈을 나누던 단짝 친구 정자의 것이었지요. 야, 박정자. 너 기타줄 제대로 맞춘 거 맞아? 소리가 왜 이래? 아유, 시끄러워. 이게 다 손맛이라는 거야.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투박한 통기타 반주와 함께 울려 퍼지는 두 소녀의 화음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마법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단발머리 찰랑거리며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시절, 언젠가 TV에 나오는 가수가 되겠다며 밤새 목을 가다듬던 소녀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파도는 참으로 무심하고도 거셌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고단한 가게 꾸리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내 목소리보다 소중해졌고 남편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영숙 씨는 노래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찬란했던 꿈의 기록은 차가운 베란다 상자 속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잊고 살았던 것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영숙이라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온전히 사랑했던 어린 날의 자신까지 모두 먼지 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에 대한 반가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제2부 시장 골목에서 찾은 멈춰버린 시간. 영숙 씨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분도 바르고 입술에 생기도 얹어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조차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손에 꼭 쥔 메모지 한 장에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정자의 마지막 행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람 냄새와 활기로 가득한 어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삶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장 골목. 비릿한 생선 내음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영숙 씨는 낯선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포목점 하시는 박정자 씨라고 아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장 구석진 곳,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포목점 앞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넘긴 한 여인이 원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옷감을 만지는 그 뒷모습에서 영숙 씨는 40년 전 기타를 메고 앞장서 걷던 정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자야. 나다. 영숙이. 그 떨리는 부름에 여인이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억척스러운 포목점 주인으로 살아온 박정자 씨. 그녀는 영숙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가위를 놓칠 뻔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응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며 만든 고통의 흔적인지를요. 영숙 씨가 조심스레 가방에서 꺼낸 카세트 테이프를 보여주자 정자 씨의 입가엔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버리지 않았니? 정자 씨의 목소리는 시장통에서 손님들과 실랑이 하며 갈라진 듯 탁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정의 깊이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숙 씨는 정자의 투박한 손을 잡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딱 한 번만 다시 노래해보자고. 인생의 마지막 막이 내리기 전에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를 한 번만 더 지펴보자고 말입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손으로 무슨 기타를 치냐, 시장 사람들이 비웃는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류머티즘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은 이제 가위질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보았습니다. 정자의 눈동자가 여전히 보리밭 언덕에서 기타줄을 튕기던 그때처럼 일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눈빛은 나도 사실은 그리웠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3부 잊고 살았던 이름, 그리고 눈물의 화음. 며칠 뒤 두 사람은 손자 민호의 안내로 서울 도심의 현대식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기계들과 눈이 부신 조명들, 그리고 차가운 마이크 앞에 선 두 여인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처럼 잔뜩 긴장했습니다. 정자 씨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낡은 기타를 가방에서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이 깨끗하고 세련된 녹음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자꾸만 발끝만 내려다보았지요. 영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다란 헤드셋을 쓰니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첫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 씨의 떨리는 손가락이 기타줄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도 자꾸만 목구멍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눈을 감고 지나온 긴 세월의 풍경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빨던 한겨울의 시린 찬물 소리, 남편의 잦은 술주정을 받아내며 홀로 지켰던 적막한 거실, 그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정작 영숙아라는 다정한 부름 한 번 듣지 못했던 고독한 날들을요. 영숙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자신에게 건네는 그 나직한 위로가 영숙 씨의 다친 목을 틔웠습니다. 비록 젊은 날의 청아한 미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담겼습니다. 정자 씨의 기타 연주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투박한 손마디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진실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던지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나 김영숙으로, 나 박정자로 아직 여기 건재하다. 제4부 흉터마저 아름다운 인생의 훈장. 녹음이 한창 이어지던 중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의 손가락이 특정 코드에서 자꾸만 멈춰버린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눈을 감고도 치던 곡이었건만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뒤틀린 손가락은 주인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결국 기타를 내려놓고 녹음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러움과 창피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이 모양인데 무슨 노래를 한다고. 내가 노망이 났지. 정자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복도 끝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서둘러 친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계단에 앉아 흐느끼는 정자 씨의 거친 손등 위로 영숙 씨의 따뜻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어때서 그러느냐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안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인데 이것이 왜 부끄러운 흉터냐고 말입니다. 영숙 씨는 정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자신은 완벽한 프로 가수의 연주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투박한 손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어디 우리가 계획한 정답대로만 흘러오더냐는 영숙 씨의 물음에 정자 씨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삐딱하게 굽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멈춰서서 소리내어 울기도 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네 삶이 아니었냐는 그 위로가 정자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 녹음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소리가 좀 비면 어떻고 박자가 좀 틀리면 어떠냐는 마음으로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우정이라는 화음으로 메어갔습니다. 제5부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노래. 마침내 약속된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40년 전 처음으로 함께 가수를 꿈꿨던 고향 마을의 보리밭 언덕이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길게 내려앉은 그곳에 동네 이웃들과 장성한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두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의 기타가 첫 소절을 떼자 영숙 씨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그대 모습 보일 것 같아.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시니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노래는 영숙 씨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인내였고 모든 아버지의 지나온 고독한 세월이었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는 무언의 격려가 노을빛과 함께 언덕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을 마친 영숙 씨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자신의 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곁에서 박수를 치는 손자 민호에게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꿈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선물 같은 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에 낡고 잡음 섞인 노래는 끝이 났지만 두 여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노래는 이제 막 새로운 악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먼지 쌓인 상자 속에 잊고 있었던 소중한 꿈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며 당신은 그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